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공략권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요. 바야흐로 지금 북한의 대남 공작 기관들이 지금 아주 물 만난 고기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동안 전 세계의 은행을 털고 해킹을 해오던 그 범죄 집단들이 지금 물 만난 고깃대처럼 대한민국 남한 땅을 향해서 모든 총뿌리를 들이대고 화염 방사기, 대포, 다연장 로켓포, 가전 미사일을 동원한 이런 그 해킹 부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기 위해서 지금 광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야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지금 이 금배지를 따기 위한 이 방편에 몰입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저 평양의 승냥이 늑대의 무리들이 이제야말로 남조선을 베트남처럼 적화시킬 수 있는 80년도 5.18 광주 때도 실패라고 60년 4.19 때도 실패했던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다. 합법적으로 국회에 우리의 동조 세력, 우리의 하수 간첩들을 심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의회부터 입법부부터 우리가 장악해서 우리가 바르고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 승냥이 무리들, 배고파 굶주려 날뛰고 있는 저 이리떼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바치고 싶으십니까? 정녕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 북쪽에 굶주린 이리떼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소위 말하는 발 마사지하는 그 노동자로 내지는 딸 가진 부모들은 여러분들의 딸을 저들의 성놀이개로 몸을 파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다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국이라고 하는 저 파렴치범이 조국이만큼 더 파렴치할지 더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이라는 또 다른 파렴치 잡범을 만나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더니 황운하라고 하는 짭새 출신의 파렴치범이 이 조국이 만든 그 신당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동조로 왔어요. 자, 얘들이 지금 왜 지금 한 달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물 밖에 올려온 화로도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을까요? 해답은 쉽습니다. 범법자,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특권을 활용해서 그들의 범죄를 감추고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이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북한 평양 측으로부터 수많은 공작금을 받아왔고 그리고 북에 갔을 때마다 북한 여성들과 놀아난 장면들 그리고 지금 평양에 살고 있을 그들의 또 다른 가족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도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고 조국이도 황운하도 림종석이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권은 20년, 50년 창출하겠다고 하던 해골찬조차도 요즘에 소리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해골찬이는 진짜 바야흐로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일 텐데 자, 그러면서도 이 물질에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것을 단순하게 한동훈이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당과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범죄자가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으로 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자, 서울법대 출신의 중앙대 법대, 그것도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이재명이는. 그리고 검사 출신의 검사 사칭한 범죄자, 변호사이면서 검사를 사칭했던 이재명이. 자, 그리고 비교적 가정생활이 바르고 원만한 한동훈과 달리 공짜로 여성을 농락하고 다녔던, 어? 저 서해안에 무슨 을왕리인가 어디 가가지고 조개탕 끓여가면서 그 여인네를 공짜로, 그것도 돈 주고 한 게 아니고 공짜로 놀았던 이재명이. 그리고 그 돌아가신 형님의 부인 되시는 형수님한테 그 몹쓸 중요 부위를 찢어버린다 그래서 이재명이 별명이 찢재명이죠. 자, 그런데 이건 사실요,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재명이가 틀림없이 북을 방문했을 때 당시 북의 대남 공작기관에서는 이재명을 그냥 돌려보낼 리가 없습니다. 북의 아리따운 여성, 그것도 배란기가 딱 맞춰져서 오늘 저녁에 합궁을 하면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여성을 제물로 집어넣겠죠. 아마 지금 무슨 통일 업무를 관장했던 어떤 장관님도 북쪽에 가족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마 지금도 아마 그 사람 살아있을 거예요. 또 아마 국회의원 한다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국정원장 했던 사람들도 북에 가족이 있어요. 새로운 가족. 원래 가족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밀한 계획하에 북한 여성들과 판타스틱한 그 하룻밤이 아니지, 며칠 몇 날 밤을 함께 지새우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사랑의 결실, 그런 새로운 가족들이 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공개된 공작원이라고 얘기하고 마음껏 지령을 내리고 뒤에서 사주를 해서 조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공개된 공작원들이 누구예요? 신은미, 북을 찬양하고 다니는 얼빠진 재미동포라는 여자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코비드 19으로 저 세상으로 가서 지옥불로 떨어진 로길람, 노길람이 아닙니다. 로길람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영, 패스터, 목사가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북에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북의 발목과 목이, 허리춤이 다 잡혀서 움직이는 대로,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최재형인데, 자, 지금 이재명하고 최재형하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똑같아요. 다만 다르다는 거는 이재명이는 여기서 성남시장 8년 하면서 경기도지사 4년 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걸 통해서 슈킹을 엄청나게 했죠. 지금 대략 드러난 것만 1조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더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뒤로 역추적해 보면요, 김대중이 때나 노무현이 때나 북쪽에다 갖다 줬던 수많은 현금은 대한민국 땅 가운데 특히나 경기도 수도권 일원을 개발하면서 생긴 그 불로소득, 그 돈들을 가지고 수조 원대를 북에다 퍼다 줬던 것입니다. 아직도요, LH하고 성남시가 뱉어내야 될 돈이 한 4조 3천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그 4조 3천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아마 시중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 펼치다 보면 이 파렴치범인 천하의 잡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남시의 정의롭고 올곧고 훌륭하신 공직자들을 내치고 목을 잘라버렸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오늘 아침에도 무슨 법원에 출두를 하면서 뭐라고 씹어리고 있던데, 이재명이 몸이 다르어요. 몸은 어차피 구속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유창훈인가 하는 아이가 그 판사한다고 영장 전담을 한다면서 내가 이대로 갔다가는 최소한도 50년 이상 감방을 가야 된다고 울부짖던 강아지 이재명이에게
선처를 해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구속 감방행을 면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재명이를 잡아놓고 동시에 2020년 4.15에 벌어졌던 부정선거, 이 문제만 밝혀버리면 이재명 같은 걸 재물 삼아서 이렇게 더티 플레이 할 일이 없어요. 깔끔하게 정정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해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한 200석 이상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비겁한 거야. 왜? 본인들 스스로가 대기업 총수들 잡아놓었죠. 예? 대통령을 갖다가 최순실하고 경제공동체를 잡아놓었죠. 또 이재용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묵시적인 부정청탁, 묵시적 불법 청탁 이런 제목을 씌워서 법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영어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뿐만입니까?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박영수 특검.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장이 되어버린 윤석열. 그 밑에 있었던 한동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소위 특수부의 검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저질렀던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와 경기도의 시골 잡범이라 그러면요,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은 국가적인 큰 범법자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씨가 안 먹혀요. 지금 소위 민주당 애들이 그 검사 독재 정권이란 말 자주 쓰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체제 전복 세력들을 과거 같으면은 이 전부 다 이 공안들이 나서서 또는 국정원이 나서서 이것들을 반국가 사범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로 다 때려잡는데 전혀 못합니다. 자, 지금 의료 대란이 왔지만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응? 지금 무슨 대통령 기록무실 조사하는데 왜 울산시장 송철호 것만에 조사를 해? 누가 조사해야 돼? 그렇죠. 김정숙이 특활비로 그 몇천만 원짜리 옷을 200몇 벌을 사 입고 또 그 옷에 맞춰서 핸드백이 몇백 개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핸드백도 한 최소 500에서 1000개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해볼게요. 여기다 거는 거 귀걸이, 그 다음에 돼지 목에 거는 목걸이, 여기 뿔었지, 그 다음에 팔찌, 그 다음 반지, 그 다음에 여기 손목에다 하는 거 있으면 또 발에다도 또 하죠. 예. 거기에 또 옷의 색깔에 맞춘 구두, 신발, 운동화, 거기다 또 옷만 있나? 위에다 걸치는 숄, 그다음에 코트, 반코트, 롱코트, 또 한복, 마고자 등등 해서 이 모든 걸 갖다가 국정원에 우리 후배들, 우리 공작관들이 써야 될 공작 비용인 특활비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호화스럽게 사치를 했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지금? 대통령 기록무실에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장 관련된 송철호 건만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김정숙이 건 그 파일도 꺼내야지요. 근데 그거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원석이 너 이 자식아 검찰총장이 뭐 하는 놈이야? 너 고향이 전라도라더니 너 진짜로 전라도스럽게 변곡 좀 틀어서 변절하는 거야? 뭐야? 지금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요, 이원석이가 처음에는 매너가 좋아서 기대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도요, 이 자식 말이야, 이 형편없는 자식이라고. 특히나 우리 서울대 이원석이랑 같이 정치학과 나온 애들이 그런 얘기 더 많이 해요. 이 새끼 정말 사법시험 보고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정치학과 망치는 어물자는 망치는 꼴뚜기가 시킨다고.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검찰총장에 앉아가지고 하라는 일을 않고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신같이 저러고 있다고. 동문 선배들이 다 그래. 이원석이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럼 법대들은 뭐라 그래? 한동훈이더러. 특히 우리 진격의 변호사는 이명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동훈이에 대해 갖고 이 한심한 놈, 또 애국자 TV 하고 있는 그 페이트리어트 그 선생님들, 여성 대표분들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한심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 왜
같은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같은 검사를 한 선배 이명규 변호사는 저렇게 사람이 반듯한데 한동훈이 왜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는 거야? 공부를 어디 가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아집과 독선에 빠진 확신범이다 이거지. 혼자 확신하고 있는 그것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김명수나 문재인이가 지시할 때는 그걸 받들어서 양승태 47개 범죄라고 걸러. 이재용 19개를 걸어. 그런데 이 집한테는 뭐야? 전부 다 무죄 났잖아요. 도합 47개, 이재용 19개. 도합 66건의 범죄 기소 사건이 전부 다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동훈이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1185억 원이나 벌금을 때리고 대통령의 모든 퇴임 후의 특권을 다 빼앗아버리고 4년 9개월 동안이나 감옥에 쳐놓고 여자 대통령 박근혜를 저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고문하듯이 괴롭혀놓고 자 이제 와서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아니 무슨 한동훈 씨 고물상 차렸나? 아니면 넝마주의 지파수 하나 차렸나? 온갖 폐품 쓰레기들 다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개혁을 한다고 떠들고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런 말을 갖고. 그런데 거기다 지금 한심한 거는 이 이재명이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이재명이 핫바지라고 얘기했죠. 듣보잡이지만 얘는 핫바지예요. 우상호나 이인영이나林정석이가 이재명이 알기를 발가락 사이 때만큼 난연이 있다고. 저 자식이 뭐 한 게 있다고. 걔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재명이 같은 잡범이 한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왜 그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간지 모르지만 검정고시를 볼 수밖에 없이 어떻게 공장을 다녔다며. 근데 그 공장에 오는 애들은 주로 소년원에 있는 애들이 왔었다며. 이재명이가 소년원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식의 10대를 보냈던 이재명이가 무슨 사회화 교육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니까 정원양 개판 5분 전이지. 개판 낙가모라상이지. 자, 그러니까 이런 파렴치범인 이재명과 조국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민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아 보이면은 저렇게 국민을 갖다가 개무시를 하고 또 그들을 따르고 존경한다는 개딸들. 이런 애들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근데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는 확신범들이에요. 소위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듯이 얘네들은 안 바뀌어. 응? 그 개딸하고 있는 그 배불뚝이 아줌마들이 갑자기 무슨 국민의힘을 간다거나 고용주 변호사를 이렇게 응원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 파렴치범들이 얼마나 파렴치범인지 알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국민의 혈세로 도둑질했던 놈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남의 집에 귀한 자녀들의 입시도 도둑질을 해먹은 놈들이 이 조국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애들도 대학을 정상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응? 그런데 이런 도둑놈들이 이젠 총선까지도 도둑질하겠다고 나서는데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나 조국이 이런 국정농단을 하고 정치농단을 하고 한국의 모든 국내 질서를 농단하는데 이것들의 국가 파괴 시도를 이들의 농단 작업을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이 범죄자들, 이 파렴치범들을 이런 막가파 정말 저질 쌍놈의 집구석들을 어떻게 퇴출할 수 있는 이번에 기회로 만들어내는 게 국민들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나는 스윙보터다, 나는 중도다 이래가면서 여기 눈치 저기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나한테 얼만큼 돈이 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7가지 기소에 10가지 재판이라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됩니다. 더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발행했던 또 성남시에 됐던 이 지역화폐 문제는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 바로 옆집에 뭔가 빈집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뭐 했는지
분명히 사전선거 모의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무슨 성남FC라든지 대장동 백현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김진섭이 같은 애들은 지금 뭐 5년을 맞았다고 하지만은요. 징역을 뭐 2, 3년, 5년 해서 끝날 일이에요. 이재명이는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 한 1800년 정도는 감방이 있어야 될 그런 자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징역형을 받은 조국이도 그렇고 또 이재명이 얘는 뭐 최하가 종신형 무기징역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국민 아주 개만도 못하게 우습게 여기고 있죠, 이것들이. 에?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서 조국이가 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이거 양아치 건달이야 이거. 배에다가 손 얹고서 착 이러고 손 내미고 악수하는 거. 이 자식은 정말로 서초동 룸사롱 같은 데 놀아보지도 못한 놈이야. 이게 강남 좌파고 이런 사회주의 운동 하던 놈이다 보니까 뭔가 좀 삐딱하게 좌파스럽고 좌파 진영이 있으면 지가 마치 선진화된 지식인이냐 이렇게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조국이는 내가 대학 다닐 때도 한두 번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오는 거 봤지만 조국이 가방은요. 요 정도 두께 이상 되는 가방 들은 꼴을 못 봤어 내가. 우린 당시 이만한 가방에다가 책을 가득 넣고 아침 6시면 학교 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조국이에는 오후에 와가지고 잠깐 무슨 쉬쉬 메뚜기처럼 놀다가 가는 애. 그런 애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얘기가요. 얘들이 국민을 우습게 본 증거가 이거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이래. 그래갖고 지민 비조 이런 말까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파괴한 이 이재명이나 조국 같은 이 파괴범, 법치 파괴범, 인권 도덕 폐륜아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다 입법부에 들여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려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자들한테 표를 안 줘야 되는데 벌써 조국 신당을 갖다 뭐 비례대표 정당을 하는데 자유민주당이 3.4%가 받았는데 조국이가 하루 이틀 됐는데 22.9%래. 이 왜 이래? 조국이를 다음번에 대선 주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국이를. 그러면 야 재명아 조국이가 네 자리 넘나 보고 있네. 다음번에 대통령 나오겠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 조국이하고 악수는 했을 망정 뒷담 맞춰야지 또. 조국이한테 똥물 뿌리고. 근데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이재명이가 할 거예요. 왜? 평양의 사주를 받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만든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 거기가요. 전부 다 이 종북 좌익 정도가 아니에요. 간첩 세력들. 간첩. 이 자들을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놈이 잘못해갖고 제적되잖아요. 국회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그 다음번 순번에 있던 간첩이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좌관들 9명까지 하면요. 의원이 5명이면 5, 9, 45, 45명이 간첩 활동을 하고요. 만약에 10명이 들어오면 5 곱하기 10 해서 90명이 아니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명. 10 곱하기 9니까 90명이죠. 90명의 간첩이 국회에서 국회를 농단하게 돼요. 자, 국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라 망하는 꼴을 보실 거겠습니까?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원하시고 조국 이재명 같은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다음번에 무슨 또 대통령 하겠다 어쨌다 이런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는 이런 정말 목불인견의 상황을 또 보시고자 한다면 조국이한테 표 주시고 이재명이 비례연합당에다 표 주세요. 그럼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지? 응?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 여러분들 특히 중도층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재명이나 조국을 지지하는 이런 개딸들의 무리도 파헤쳐야 되겠지만 그들과 함께 더 날뛰는 세력들 있죠. 정의구현 사재단, 이 천주교회, 이 종북 빨갱이 세력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런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죠? 국민이 없는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이재명이나 조국이 말하는 나라 이런 건요.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얘들이 말하는 조국이나 나라는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회주의화해서 이 땅을 공산주의화로 탈바꿈시켜서 평양에 저 굶주린 이리떼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나 하고 싶었던 문재인이가 제대로 헌납을 완성을 못하고 물러났더니 이게 그 나머지 것을 하겠다고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지금 광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이재명이 부인을 보세요. 김혜경이 똑같은 범죄자 아니에요.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이 걔도 범죄자 아니에요. 응? 정경심이 그런 애들은 보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인문대니까 저는 중어중문과고 정경심이 영문과야.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 언론에 나오는 얼굴이나 이렇게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가슴에다 책 탁 몇 권 끼고 뒤로 제끼고 이러고 다니던 그 정경심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얘네들 보세요. 정의로운 게 없잖아. 정직함이 없잖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 양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다시 조국이한테 표를 줘? 모르죠. 조국이한테 표를 많이 줘서 이재명이가 넣으려고 하는 그 간첩들 걔네들이 좀 덜 들어가면 그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조국이라는 놈이 만약에 국회에 들어갔어요. 그 보좌관들, 비서관들 전부 다 간첩스러운 애들 쓰겠지. 서른이처럼. 뭐 카이스트 출신의 무슨 녹색 정의당 애들 뭐 이런 애들 데려다 또 쓰고 또 뭐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좌빨 사상에 절어 있는 이런 애들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가 다 범죄 집단이에요. 누가? 이재명과 조국이. 근데 얘네들이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손을 잡았대. 과연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할까? 아들과 딸의 서류를 위조하고 조작해서 아들,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대학원에 입학시켰던 정경심은 5년을 받고 조국은 2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이재명이는 종신형도 좀 부족하죠. 그렇죠? 자, 이 김혜경이는요. 이 법인카드로 해먹은 게 얼마나 많이 해먹은지 이제는 셀 수도 없죠. 거기다가 김혜경은 보세요. 백숙 갖다 먹어. 비싼 한우 소고기 사다 먹어. 그 다음에 또 뭐 막국수. 그 다음에 또 뭐 초밥. 뭐 샌드위치. 응? 거기다가 재명이가 또 과일을 좋아한다 해서 과일을 갖다 풍성하게 수원에도 있고 뭐 이 분당 자태에도 있고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 쓰는 샴푸도 외제 거 써야 되고 입는 팬티 속옷까지 그 정명환이가는 저 7급 공무원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배소연이가 그게 공무원이에요? 배소연이가 그 왜 자꾸 배모씨라 그래? 배소연인데 같이 살던 그 내연남 김현욱이 걔는 죽었잖아 또 지난번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몰라도 자 그런데 배소연이 같이 별로 배우지도 못한 애가 성남시 공무원으로 8년 경기도청의 공무원으로 4년 받아간 급여만 해도 5억 원이 넘는데요. 그건 뭡니까? 국고 손실 아닙니까? 그거 배소연이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국가에서 압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혜경이 말할 것도 없죠. 안팎이다 도둑놈 도둑년인데 뭘 얘기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인카드 문제 각가지를 더해봤더니 이재명과 김혜경의 도둑질 합사는 9가지의 죄목에 기소가 되고 12가지의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재판장에 등장하는 이재명이가 그것도 터진 입이라고 또 변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못 받고 막 자란 아이들은요. 정상적인 학교교육도 못 받았죠. 조금 이 교활한 면이 있어서 어떻게 사법시험이 통과됐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런 그 시작점 유전자부터가 악마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놈이 사기꾼의 혈통을 태어난 놈이 저런 법조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저희들 그 진정한 그 자유우파의 진짜 보수 언론들이 볼 때는요. 이재명이 같은 애들은 사실 저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애예요. 저런 걸 누가 사람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합니까? 이재명이 같은 애들이
10,000명, 100만 명이 있어도 사람 취급 못 받죠. 근데 지금 저런 게 지금 야당의 대표라고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보니까 저 모양 저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은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이 권력 투쟁이 아니에요. 북쪽의 대남 적화 혁명을 완성하려는 북의 대남 공작 기관과 남쪽의 자유시민들과의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보수파라고 하면서 머리에 부러터진 우동 사례만 들어가는 인간들은요, 기회주의의 노선을 타기 때문에 뭐가 바르고 뭐가 잘못된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자기에게 플러스 되면 그게 내가 자유우파라 그러고요. 자기한테 조금 손해된다 싶으면 나 자유우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위 자유우파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대부분의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집단, 이재명과 조국의 가족 단위로 범죄 집단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살아온 길을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뭐 조국이의 가족이 도륙을 당했대요. 조국의 가족이 도륙을 진짜 당했습니까? 도륙을 당해서 지금 조민이가 나다니면서 유튜브 하면서 돈 벌고 하하호호그로 깔깔거리고 다녀요? 얼마 있으면 또 결혼도 한다네 걔가.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는요, 지금 목숨을 걸고 당대표직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막가파식의 공천 학살을 지금 하고 있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민주당 당원들이 쫓겨난 놈들. 근데 이것들이요, 이재명이가 백현동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을 가지고 돈 나눠주고 했을 때야 좋았겠죠. 꽁돈이 막 몇억 원씩 생겼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뭐 이수진 같은 애들은 뭐 이재명이는 뭐 무기징역을 받아야 된다, 뭐 막 독화살을 날려요. 막 그냥 험담을 퍼붓고 있어. 김영주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야. 나이가 그 정도 먹었으면 좀 점잖은 게 있어야 될 텐데 본인이 뭐 하위 뭐 10%에 속하고 뭐 빵점 맞았다고 그냥 또 입에 거품 물고 있는 거야. 이상민도 마찬가지야. 5선 4선을 했다는 애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다 저 고물상에 뭐하는 저 폐품, 휴지 조각, 넝마 조각들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저런 것들 데려다가 이제 그 한동훈이가 무슨 고물상을 차렸는지 그런 그 폐품 쓰레기들 가져다 놓고 지금 혁신을 하겠대. 그런 개만도 못한 혁신을 누가 믿어요? 이미 국민들의 정신이 올바로 박힌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버렸어요 이미. 저렇게 뭐 5개, 6개로 쪼개지는 저런 애들을 누가 그걸 갖다 정당으로 보겠어요. 응?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죠. 자, 조홍철이, 김종민이 뭐 이런 애들, 뭐 지금 이낙연이랑 같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나 백현동에서 슈킹한 돈 안 먹었을까? 안 먹었는데 왜 검수완박은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됐어요?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돼요? 자, 그런데 덕을 때리는 거는 송영길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조국이는 항고심에서도 2년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는데 이 녀석이 좀 이번에 감방으로 바로 법원에서 직행을 해야 되는데 안 갔어요, 감방에. 그랬더니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금 창당하고 지금 온갖 주접을 싸고 있죠. 자, 근데 국민 여러분, 이재명이하고 조국이 이렇게 연대를 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과연 이재명이가 조국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밀어줄까요? 벌써 이재명이는 평양의 지령을 받고 간첩들을 최우선적으로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조국이하고는 글쎄요, 겉으로는 협조하는 척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협조 안 하죠. 또 뒤로 뒤통수 칠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가 그걸 모르겠어요? 조국이도 북쪽하고 연결선이 되어 있을 텐데 서로 모르지 않지. 대신에 얘들이 지금 다음번에 지들이 윤석열이 탄핵시키고 바로 대통령 대회가 꿈꾸는 놈들이에요. 누가? 조국과 이재명이가. 그런데 이재명이는 선거 직후에 100% 깜빵 갑니다. 지금 이 4.15 부정선거를 갖다 수사를 않고 말이에요. 지저분하게 이렇게 끌고 온 현재 대통령실과
그리고 검찰, 법무부가 큰 책임이 있는데 얘네들의 지금 낮은 수가 지금 국힘당 애들의 이 분의 수준이요. 이재명이가 워낙에 추접하고 더러운 범인이니까 이놈을 갖다 제물로 삼아서 얘를 갖다 희생물로 삼아서 우리가 총선에 이기겠다는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 이거는 기특하거나 갸륵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비루하고 비겁한 용렬한 놈들의 아주 낮은 단계의 생각인 것이죠. 이건 전략도 아니에요. 그냥 동네 양아치 애들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총선을 맞이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신당에서 지미 비조 뭐 이런 말이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얘네들 생각대로 그게 될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조국이가요 또 헛된 소리 또 합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굳은 일들은 조국의 혁신당이 맡겠대. 자식이 말이야. 응? 강남 좌파하면서 물에 구정물에 손 한 번 안 담가보고 방배동에서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애가 이번에 또 형사 피고인이 된 주제에 범죄자인 주제에 또 정치를 해서 방탄 옷을 입겠다고 좀 나온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조국이한테 표를 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조국이가요. 맨날 머리로 넘기고 다니니까.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만은. 이러고 다니면 그 뿅 가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다면서요. 도대체가 그런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줌마들은. 응? 이런 범죄자, 가족 단위의 범죄 그룹을 갖다가 뭐가 이쁘다고 이런 부정과 비리의 화신들인 이 조국과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조국의 광팬들이나 개딸들은 과연 그 머리를 왜 달고 다닐까요? 고스톱 칠 때 필요해서 달고 다닙니까? 아니면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닙니까? 자, 이런 거짓 세력들에게 눈이 멀어 있는 이 한심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불쌍한 국민들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무슨 정치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간첩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온 데 있어서 이것들을 처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국민의힘에 있는 저 좌파스럽고 또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며 동시에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되려고 하는 애들이 그 일을 하겠어요? 간첩들을 잡아내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이것들은 지금 조국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얘네들은요. 지금 가야 될 곳은 국회가 아니에요. 감방이에요, 감방. 감방에 가야 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범죄인들이 지금 날개를 달고 설치고 다니는 지금 오늘날 현실. 이 얼마나 한심한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입니까? 국민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조국이나 이재명이가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국가와 이 나라의 국민들을 무시하기에 이런 범죄자 주제에 국회를 장악하겠다고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개판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 가운데는 이재명과 조국에 대해서 표를 주시겠습니까? 네? 어차피 이재명과 조국 얘네들은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 맞는 범죄인들이에요. 응? 이런 것들은 법도 상식도 없어요. 자,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조차도 지금 대선 불복하면서 대통령 알기를요. 발가락 새 때만큼도 안 여겨요. 아마 지들끼리 그럴 거예요. 아마 사석에서는 야 윤석열이 그렇게 부르면 그나마 다행이지. 야 그 새끼 말이야. 응? 그 양아치 그 술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호칭을 할 거라고. 네? 지들 자체가 인간 말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 범죄인들이 아니 검찰 독재를 운운하고 있어. 그럼 문재인 때는 무슨 독재였지 그럼? 문재인 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했나? 아니면 김정은 대리 독재를 했나? 무슨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러면서 지금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대로 윤석열 정권을 종식을 시켜야 된다. 응?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태원 사고가 나니까 퇴진이 추모다. 이런 지령문을 그대로 현수막에 걸고 나와가지고 발광하고 발악하는 것들이 지금 얘네들 아니에요. 자, 조국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때 민정수석하면서요,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조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문재인이가 동남아를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과 독대를 했댔죠. 그 자리에서 문재인도 조국의 가족들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되겠다는 윤석열의 건의에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다 그러죠. 그래놓고 뒷담화를 친 거예요.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게 야비한 놈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비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는 지난번에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패배한 사람이에요. 패자입니다. 압도적인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집권당의 후보였지만, 그는 대장동이나 백현동의 개인적인 비리 의혹, 그리고 각종 개인적인 흠결로 인해서 대선에서 낙선을 했어요. 물론 선거 조작도 했겠지만 마지막 그 0.5%를 갖다가 덜 조작하는 바람에 낙선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고 조국이 없었더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됐겠죠. 윤석열 정권이 탄생할 수가 없었죠. 물론 여기에 보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깽판 여사 에미추 추미애를 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이바지를 해놓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권 퇴진, 정권 종식을 외치고 윤석열 탄핵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자, 얘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선거에서 면죄부를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 소위 특권을 이용한 방어벽을 치겠다. 그리고 권력을 계속 잡아보고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우리가 대통령 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개꿈이죠, 개꿈. 이것들이요, 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정말 이 발가락 사이의 때만큼도, 이 개 돼지만큼도 여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국민이 우스워 보이고 얼마나 국민들이 하찮아 보이면 이런 식의 망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보 병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능지수 50 미만의 조류입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에 의거한 국민들의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재명이나 조국의 마지막 하고 있는 이 발악, 패악이 국민들의 심성마저 황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윤리 도덕마저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 두 파렴치범 이재명과 조국을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들을 입성 안 시켜야 됩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도 이재명이를 낙선시켜야 되고 조국 신당도 입성하지 못하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결단해서 이들에게 표를 안 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런 간첩 세력들을 잡아서 제거시킬 수 있는 막강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입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아니면 자유민주당에게 이런 정당의 비례 득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국민 여러분께서 표를 몰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원하는 아무 데서나 놀고 즐기고 여행 다닐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번에 정당에게는 어느 정당? 네, 바로 자유민주당. 꼭 자유민주당에게 이 비례를 통해서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유민주당 국정원 정상화 위원장이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장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